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IT 용어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IT의 특정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두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선별해 드릴 거고요. 그 선별된 용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실무적인 의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첫 번째 용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구분에 대한 용어인데요. 이제 실무 용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개비, 고도화, 리뉴얼, 차세대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러한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뒤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개비, 고도화, 리뉴얼, 차세대 이거 공통적인 의미는요. 다 시스템을 고친다 라는 의미인데요. 개비 같은 경우는 한자예요. 이게 고칠 게 가출비. 근데 이제 현재 있는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그 시스템의 일부 부분을 고치는 건데 그 사이즈가 적을 때 갭이라는 표현을 좀 쓰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그만 그 개발 변화이기 때문에 뭘 개비하러 들어간다라는 식의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일정이 조금 여유 있는 편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도화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유지를 하되 프레임워크나 그런 모든 기능 시스템들을 유지를 하되 그 고치는 기능을 많이 개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비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정은 이것도 그렇게 막 여유 있게 잡히지도 바쁘지도 않지만 좀 잘못 산정하는 경우는 많이 힘들기도 하는데 그냥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리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시스템을 아예 새롭게 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ASP로 작업되어 있던 거를 자바로 그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예 시스템을 같은 자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내고 새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 규모가 좀 적거나 그 소규모로 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리뉴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럴 때는 당연히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게 막 그 죽음의 프로젝트까지는 아닌데 일정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차세대는 리뉴얼이랑 똑같은데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이제 업무용 시스템을 바꿀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권 차세대 아니면 은행 차세대 어디 증권 차세대 이런다 그런 거는 거기서 하는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거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프로젝트 초반에는 여유 있어요. 그 큰 프로젝트일수록 공통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중반부터는 이제 일정 수준으로 가봐지는데 말기회가 엄청 죽어납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말기회 프로젝트 사람들을 좋은 조건으로 많이 모으세요. 그럼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힘든 거죠.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B2B랑 B2C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설명을 말하면 엔드 유저가 그 고객이 기업인 경우, 그 다음에 B2C는 고객이 일반인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러한 개발 구분 다음에 이제 실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보통 SI 솔루션 웹 에이전시 SM 요건 제가 다른 자료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SI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투입 공수 기준, 투입 인건비 기준으로 그 돈을 버는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기반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빠듯하게 돌아가요.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 모델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솔루션을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구매하는 비용 플러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죠. 솔루션이 이제 주요 기능을 다 하고 있고 부수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객이랑 협의를 해서 맞추는 프로젝트를 하니까 S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솔루션 프로젝트는 덜 힘듭니다. 물론 일 못해서 힘든 거는 매한가지니까 그걸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웹 에이전시는 SI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건데 웹 기반으로 디자인이랑 그 기획의 요소, 시각적인 요소를 그 기능적인 것보다 시각적인 거를 그 중시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주인공은 디자인 기획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쪽은 지원하는 편이라서 그 SI보다는 그 업무량이 좀 많지는 않은 편이 일반적이고요.
SN 같은 경우는 시스템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있는 시스템을 내가 들어가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걸 유지하는 거니까 힘이 좀 덜 들죠. 대신 기존에 있는 시스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기술 발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쪽 해당 내가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 분야의 지식은 좀 더 상승을 하고요. 이제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솔루션 비용 플러스 인건비로 돈을 버니까 잘 되면 대박인데, 문제는 이게 해당 솔루션 사업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또 솔루션을 또 그 원하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구매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SI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냥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면 되니까 시장이 넓어서 기본적으로 잘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이 인건비 베이스니까 좀 힘들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그 갭이나 이런 걸 SI성으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경쟁입찰, 우선협상 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개발을 맡길 업체를 사전에 선정을 하고요. 그 업체랑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형태의 계약을 하는 방식이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이렇게 해요. 그 입찰 같은 거 띄우기 애매할 때,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좀 있을 때 이렇게 하시고요. 경쟁 입찰은 개발 맡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요. 제한 그 공정하게 입찰을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 내용이랑 견적, 비용 부분을 심사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사이즈가 크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공이라든지 좀 기업이 큰 데는 경쟁 입찰 위주로 하고요. 우선 협상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좀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 대략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경쟁 입찰하고 수의의 수의 계약의 중간인데 뭐냐, 경쟁 입찰 방식인데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라 후보 업체들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해당 업체들하고만 비딩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아무 SI 업체나 아무 개발 업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특정으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입찰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업체들 기준으로만 좀 우선 협상 대상을 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계약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투입 공수를 산정하고 멤버스를 몇 멤버스로 하고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뭐냐, 투입 공수가 뭐냐면요, 사전적 의미로 투입될 개발 인력의 양,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문맥으로 하면 되게 쉬워요. 투입 공수를 산정하라 그러면 이 개발을 하는데 들어갈 사람 숫자를 세라 라는 의미고요. 이제 PM이나 영업 쪽에서 투입 공수 산정할 때 잘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시면은 일이 여유 있게 되는데, 무리하게 잡고 수주를 해오면 같은 돈을 버는데 들어간 사람이 적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맨먼스는 뭐냐면 특정 개발을 위해서 투입될 인력의 수라고 지금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투입 공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양을 하는 단위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쉽게 보면 이번 프로젝트의 투입 공수는 15 멤버스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개월 정도 일한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라는 단위로 보시면 돼요. 이거 워낙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 한 사람이 1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이런 개념인데, 현업에서 쓸 때는요, 투입 공수 단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가까운 이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을 할 때 이제 이런 입찰 과정이나 이런 게 쭉 진행돼가지고 계약을 할 때 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턴키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키를 돌린다라는 의미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할 때 모든 수주의 과정을 다 줄 때 하는 건데, IT 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프로젝트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책임져 라는 식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약은 책임을 많이 지니까 실제 비용을 받을 때 투입 공수보다 좀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충분한 이익이 남을 수 있게 하는 계약 방식이고, 그 대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다 지는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성에 관련된 할 때 일이 좀 힘들기도 하고요.
이제 턴키 방식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보통은 턴키 방식이 아니라 일반 계약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턴키 방식이 아닌 식의 계약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개발을 하는데 그 특정 기간 동안 인력을 얼마만큼 투입하려냐라는 식의 투입 계약이에요. 요거는 해당 투입 기간 동안 사람을 투입시키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 형태인데, 보통 수주를 하실 때 턴키 방식으로 프론트에서 수주를 하시면 밑단에는 이제 턴키 형태가 아니라 그 제2의 제3의 갑을 계약 관계에서는 이런 인력 소싱 형태의 계약이 되고 책임을 위쪽에서 잡는 형태로 이게 이제 묶어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프론트, 요게 이제 밑단에서 하도급 하는 그 하청의 하청 관계에서 일어난 계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관련된 용어 혹은 단어는 들어봤는데 헷갈리는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설명할 때나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